안녕하십니까. 예. 자, 150페이지 5.1.6 보시면 되겠어요. 5.1.7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5.1.11 둘 다 이제 동그라미 해두세요. 5.1.11, 5.1.7 154페이지, 150페이지. 이걸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해석학에서 실해석학에서 복수 해석학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살펴봤죠. 연속의 수열 판정법.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R이고 R이죠. 뭐 R이라는 것은 해석학에서는 그냥 U가 들어있다, 보통 이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y 꼴 fx가 있고 점 C가 있어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자, 만약에 xn이 f가 x 이꼴 c에서 연속일 때는 c에서 연속이라면 xn이 c로 가까이 간다면 그것의 함수값은 자 fxn은 여기 fc로 가까이 간다. 이런 사실 만족했죠. 그죠? 다시 말해서 xn이 f가 x 이꼴 c에서 연속이면 xn이 c로 가까이 가면 fxn은 fc로 가까이 간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죠. 이 역도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속성을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을 이용해서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동시 조건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함수 f가 r에서 r로 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서로 동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위상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연속이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요. 이거는 임의의 위상 공간에서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임의의 위상 공간에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여기 5.1.7이에요. 여기 위상 공간을 확장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 성립하느냐? 여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게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이 제일 가산 공간일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쪽이 5.1.11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일 가산이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이게 동시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연속이라 부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f는 x 이꼴 c에서 점열 연속이다. 점열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상 공간으로 가면 이게 서로 똑같은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동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를 이제 점일 연속이라고 새로 정의를 해주고 정리하자면 위상 공간, 임의의 위상 공간에서는 연속이면 점일 연속은 항상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이 제일 가산 공간일 때는 점일 연속이면 연속이다. 여기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5.1.7과 11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증명 과정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위상 공간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자, 함수 이것에 대하여 f가 x 이꼴 c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자,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위상수학에서는 위상 공간에서는 어떻게 정의되죠? 자, 임의의 입실론 반경 대신에
G라는 FC의 개근방 G가 주어질 때마다 적당한 델타 반경 H, C의 개근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의 델타 반경이 입실론 반경하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연속의 정의인데 이걸 부정해 볼까요? 부정하면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적당한 FC의 개근방 G에 대하여 H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H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죠. 근데 그 얘기는 그런 임의의 C의 개근방이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C의 개근방, 임의의 C의 개근방 H에 대하여 FH는 G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불연속의 동시조건이 되겠죠. 그죠? 이거 자, 해석학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정의 5.1.6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점열 연속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점별 연속 완전히 다른 얘기죠. 점열 연속 요 조건을 만족하는 임의 함수를 함수 f는 x = c에서 점열 연속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f가 x에서 y로 가는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하여 f가 x = c에서 점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xn이 x상의 점열로서 만약에 c로 수렴한다면 fxn은 또 역시 fc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것이 점열 연속이다 이거예요. 요 얘기죠. 이걸 이제 점열 연속이라 부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x상에서 점열 연속이다. 항상 그래 왔듯이 x상에서 만약에 점열 연속이다 라는 얘기는 x상의 임의의 점에서 f가 x에서 점열 연속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점열 연속의 정의고요. 정의 5.1.11 정리 5.1.11 1.7하고 11하고 둘을 같이 묶어서 이제 정리해 보자면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위상공간 x에서 위상공간 y로 가는 함수인데 이게 f가 x = c에서 연속이다. 그렇게 된다면 함수 f는 x = c에서 점열 연속이다. 이것은 항상 성립해요. 항상 임의의 위상공간에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게 5.1.7. 근데 역방향은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성립하느냐? 역방향이 되려면 정의역 x가 제1 가산 공간일 때 성립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5.1.11.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이걸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에서 이런 사실상 정의역과 공역이 이제 해석학에서는 R과 R이잖아요. R인 경우는 거리 공간이잖아요. 거리 공간에서는 뭐 제1, 제2 가상 공간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그 거리 공간에서는 제1 가상 공간이 되고 제2 가상 공간은 뭐 그 가분 거리 공간일 때 되고 그죠?
아무튼 실수 R에서는 뭐예요? 1가산, 2가산 다 된다 이거예요. 아무튼 R에서 R로 가는 경우에는 연속과 점열 연속이 동시 조건이 된다.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걸 열심히 이용해 봤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거부터 잠깐 보시면은 증명이 뭐 그냥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고 점열 연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고 자 xn이 c로 가까이 간다면 해가지고 fxn이 fc로 간다. 이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점열 연속이니까. 그래서 형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고 xn이 c로 간다. 그러면 fxn은 fc로 간다. 이렇게 합시다. 요거까지도 가정을 올려버립시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연속이고 xn이 c로 가까이 간다. 이라 하자. 그러면 자, 요 사실을 이제 보일 거예요. 이 사실을 보이려면 뭘 해야 되죠? 자, FC의 계근방 G가 와야 되죠. G가 FC의 계근방이라고 하면 적당한 라제낭 이후가 이후의 n들에 대해서는 fxn은 뭐예요? G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뭐 해석학 증명하고 똑같아요. 그냥 모양만, 그림만 조금 그냥 추상적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게 FC, 여기가 FC잖아요. 그러면 G가 입실론 반경은 항상 빨간 걸로 그렸었는데 자, 입실론 반경 G가 있어요. 왜 자꾸 부러지죠? 자, G가 있고 여기서 F가 C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델타 반경 나오고 그죠? 뻔한 얘기죠. 나와서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XN이 C로 가까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뭐예요? GH 안으로 라제낭 이후로 XN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거. 그래서 여기 XN들이 라제낭 이후로 들어갔다. 그러면 당연히 FXN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FXN 라제낭 이후에 XN은 돼서 여기 들어가니까 결국 뭐예요? G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의 정의를 써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죠? 써보면 F가 C에서 연속이므로 적당한 H가 존재해서 C의 계근방 H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H는 G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XN이 C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C의 계근방 H 안으로 라제낭 이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족하기를 라제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이 H 안으로 라제낭 이후로 XN이 H 안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자 라제낭 이후에 있는 스몰 n에 대해서는 XN은 H 안에 들어가고 H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자 이므로 F의 XN은 FH로 들어가고 이것은 G에 들어가더라. 그죠? 그래서 라제낭 이후의 스몰 n에 대해서는 뭐예요? FXN이 G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가 결국 FXN은 FC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방향. 역방향이 아무래도 이제 더 그 할만한 게 제1가산 공간이라는 조건을 이제 어디서 써먹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점열 연속이면 연속이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과를 부정해서 가정에 이제 못을 유도합시다. 그래서 기립법을 쓸 거예요. F가
x 이꼴 c에서 불연속이라 가정하자. 자, 그러면 벌써 해놨어요. 여기 있죠? 자, 불연속은 뭐라고 했어요? 적당한 FC의 계근방 G에 대하여 H 이미 C의 계근방이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아까 전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FC의 계근방 G에 대하여 FH가 G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의의 뭐에? C의 계근방. 어떤 계근방이 오더라도 FH는 G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더라. 자, 이 해석학에서 그대로 해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할 거냐면은 XN은 C로 가까이 가는데 FXN은 FC로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더라. 그런 수열 XN이 하나 있더라라는 사실을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N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갖고 올 거냐면은 일단 XN이 C로 가까이 가니까 C의 축소가산 국소기저를 하나 갖고 올 거예요. 그럼 C의 축소가산 국소기저의 원소도 결국 뭐예요? C의 계근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이제 요거는 X가 제1가산, 정의역이 제1가산이에요. 이거 여기서 F가 건너가고, 자 Y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C가 있고요. C가 있고 여기 FC가 있죠. 근데 여기 계근방 G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G가 하나 있는데요. G가 하나 있는데 여기 어떤 계근방 H를 갖고 오더라도 그죠? 이게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튀어나가 버린다 이렇게. 근데 1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계근방을 CN이라고 둡시다. CN 축소가상 국소기제예요. 그럼 여기에 FCN이 안 들어가겠죠. 안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여기 바깥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보느냐면은 이걸 F의 XN이라고 봐도 되겠죠. XN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CN은 축소가상 국소기제예요. 축소가상 국소기제는 어제 조임정리처럼 여기 안에 있는 수열 XN은 어디로 가죠? C로 가요. 그죠? 어제 했잖아요. 근데 FXN은 어때요? 이 G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FC로 못 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XN은 C로 가까이 가는데 FXN은 FC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면 제1가산 공간, X는 제1가산 공간이기 때문에 가산 공간이므로 이제 축소가상 국소기죠. CN, N은 1모한데 요것이 C에서의 축소 가산 국소 기저가 나타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CN은 지금 요 사실 때문에 FCN은 G에 포함될 수가 없다. 임의의 N이 돼서. 그래서 포함될 수 없다는 말 그 자체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없는 원소가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결국 각각의 N인 N에 대하여 XN이 CN에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의 XN은 포함되지 않는다. G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제 당연한 것이 XN은 CN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임정리
조임 정리 일반화죠. xn이 어디로 간다? C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fxn은 한 번도 G 안으로, 이 G가 fc의 계근방인데, 그죠?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fxn은 fc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뭐 그러나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써놓고 모순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f가 x 이퀄 c에서 점열 연속이 뭐 아니다라는 것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면 점열 연속도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학에서 나왔던 뭐 이런 결론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그 위상 공간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연속이 더 강한 조건이에요. 연속이면 점열 연속은 항상 되는데 역방향이 성립하려면 정의역에 제1가상 공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자, 5.1.2도, 1, 2도 결국 해석학에서 나오는 결과를 확장해 놓은 거예요. 해석학에서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이게 제1가산 공간이라는 조건. 제1가산 공간이라는 조건은 각 점마다 가산 국소기저가 존재하고 따라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뭐예요? 축소 가상 국소기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A가 A바에 A 페포에 들어간다. 그러면 A상의 수열 AN이 하나 존재해가지고 A상의 수열 AN이 하나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AN이 A로 가까이 가더라. 이거 해석학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예요. 그렇죠? 해석학에서 이런 거 많이 써먹어봤죠. 이것도 되고,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이쪽은 그냥 바로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A의 입실론 반경을 던져보면, 그죠? A의 입실론 반경 안에는 라제낭 이후에 AN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A의 입실론 반경을 던지면 무조건 A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못 들었어요? 자, 이 조건을 가정해보면 A의 입실론 반경을 던지면 입실론 반경 안에 라제낭 이후에 AN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AN들은 A의 점이잖아요. 따라서 입실론 반경과 A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의 페포점이잖아요. 그걸 입실론 반경을 그냥 계근방으로 바꾸면 돼요. 위상 공간에서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 A가 A 페포의 원소다. 해석학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수열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A의 입실론 반경 대신에 A의 n분의 1 반경을 갖고 와요. A의 n분의 1 반경 안에는 반드시 A의 점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AN이라 두면 AN은 어디로 가죠? A로 가잖아요. n분의 1 반경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그게 뭐예요? 축소 가상 국소기저인 거예요. 점점 A와 반경이 n분의 1이 돼야 이걸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 안에서 구성된 수열 AN들은, 그죠? AN들은 점점 A로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n분의 1 반경을 구성할 수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1가상 공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것은 해석학에서는 양쪽 다 되는데 해석학에서 생각했던 R에서의 얘기를 확장하려면은 이거는 일단 임의의 위상 공간이고 이거는 제1가산 공간. n분의 1 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좀 이따가 볼 거예요. 그렇다면 A가 폐집합이다 라는 조건을 체크할 때 보통 해석학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보통 AN이라는 것이
폐집합이다, 닫혀있다라는 말을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A 안에서 수열을 구성했을 때, 뭐 A 안에서 임의의 A상의 수열, A상의 수열, AN이 만약에 A로 가까이 간다면 A는 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닫혀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정수 Z는 연산 더하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고 말하죠. 닫혀있다라는 말은 연산을 취한 결과가 다시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닫혀있다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이 닫혀있다, 폐집합이다라는 것은 위상적으로 닫혀있는 거예요. 그것은 수열을 구성했을 때 극한이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죠? 대수적으로 닫혀있다는 것은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 여기서는 뭐예요? 위상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말은 극한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요 얘기가 이 얘기하고 동시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또 제1가산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일단 이게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A 폐포가 A다 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고, 이거 뭐하고 같은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동시조건이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 1번에서 요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이건 뭐 그냥 위상공간 조건만 있으면 되니까 해석하기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반대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A의 폐포점일 때, 자, A가 A의 폐포점일 때, 요 기법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C의, A의 뭐가 존재하죠? 축소가상국속이죠. 제1가상공리에서 CN이라는, C, 라지 C예요. CN이라는, 자, N이 1부터 만들까지. 이것이 A의 축소가상국속이죠. 존재하고, 그러면 CN과 A가 만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CN과 A는 항상 만난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수열 AN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그죠? AN이라는 원소가 임의의 N이네. 이므로 자, AN이 CN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AN은 어디로 가죠? A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AN은 당연히 A상의 수열이죠. 그죠? 왜? A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축소가상국속이죠. 바로 이용하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니은에서 기억. 이것도 니은에서 기억 요것만 해봅시다. 기억에서 니은 요것은 해보시고, 니은에서 기억. 니은에서 기억은 이제 A 폐포점이 A에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의 폐포점이 A에 있더라 하면 A의 폐포점을 가지고 와 보니까 그것은 A에 있더라 이걸 얘기하면 되네. 그죠? 자, 근데 니은을 가정해서 기억을 증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A가 A의 폐포점이라면 일단은 그 밑에 자 니은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죠? 자,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A의 폐포점은 반드시 그 위에 있는 5점 그 괄호 1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수열 AN A상의 수열이 하나 존재해 가지고 AN은 A로 간다는 사실을 만족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니은의 가정에서 니은에 의해 A는 A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의 폐포의 점은 A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1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다. 1의 어느 방향을 이용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쓰여진 거예요? 이게
제1가산공리가 쓰인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게 제1가상 공간이잖아요. 자, 이런 그 해석학에서의 결론들과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뭐 그 다음에는 뭐 가산 공리에서는 특별하게 더 할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분리 공리. 위상수학에서 이제 사실 그 가장 주된 이론이 이제 가산 공리도 물론 되고요. 가산 공리도 물론 들어가고, 그 다음 분리 공리, 컴팩트, 연결. 그래서 사실 가산, 분리, 컴팩트, 연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위상수학에서 가장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서 이론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뭐 이론들이 확 쏟아지죠. 근데 그 임용시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 거기에 이론들을 쭉 다 알아야 되고 우리 현대대수학의 관점처럼 그 정리들의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시험에 그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내용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위상이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특별한 새로운 위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냥 간단한 뭐 컴팩트 되는지 안 되는지,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연결 성분의 성분이 어떤 건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분리 공리, 컴팩트, 연결 여기서는 이제 깊은 정리들까지 증명을 따로 따라가 보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거기에 뭐 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경향과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분리공리에서 5가지, 6가지라고 봐야 되겠지. T3.5까지 하면 6가지 공리를 이제 일단 먼저 살펴볼 건데요. 분리공리라는 것은 오픈셋, 계집합으로 주어진 서로 다른 두 점, 혹은 폐집합과 한 점, 혹은 두 폐집합을 분리할 수 있는 정도를 등급화한 거예요. 분리를 하는데 뭘로 분리하느냐? 계집합으로 분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6.1에서 T0, T1, T2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쭉 다 같이 할 거예요. 뭐 정의를 일단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의. 위상공간 X태에 대해서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 T0. T0는 위상공간 X태의 두 점을 자, 그냥 그림으로 하고 말 거예요. X, Y가 주어지면 이 둘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T1은 위상공간 X태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서로 다른 두 점을. T2는 자, 어떻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이고요. T2까지는. T3는 한 점, 폐집합 F와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T3. 자, 폐집합 F와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X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그 다음에 T4. 서로 서인 두 폐집합 EF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자, 요거 하고 T1하고 합쳐서 T3라고 해요.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칙. 요것은 정규. 자, 그리고 T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T0는 자, 여기 XY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은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갖고 있지 않은 계집합 하나가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XY는 분리가 서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H가 있어도 돼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는 그런 계집합 하나를 찾아내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T0 콜모고로프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책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X, Y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고 또 하나는 안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고 한 쌍이 나타나야 돼. 조건으로서는 당연히 더 강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T1이면 T0다. 이건 자명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 요 DH가 서로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 게 자, 요런 거죠. 서로 소인 계근방 GH가 있어서 서로 만나지 않아요. 물론 더 강한 조건이 나왔으니까 T2죠. 요게 T2면 T1이 되죠. 자, 이걸 콜모고로프 공간, 그 쿠라토스 공간, 그 다음에 하우스홀프 공간이라 불러요. 뭐 이 이름은 참고로. 그 다음에 여기 T3는 뭐냐면은 자, 정칙 앤드 T1이 T3예요. 정칙은 뭐냐면은 이런 G와 이런 H가 존재해서 서로 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정칙 앤드 T1일 때 T3. 그 다음 여기 G, 여기 H, 서로 소인 계집합 GH. 이럴 때 정규, 노멀 스페이스에. 그 다음에 AND T1일 때 T4다 이거예요. 물론 생각해 볼 문제지만 T3면 T2가 되고 T4면 T3가 돼요. 자, 이건 뭐 체크를 해봐야 될 얘기죠. 그런데 앞에 있는 T1이면 T2면 T1이고 T1이면 T0다. 이건 자명한 얘기예요. 그건 조건 자체가 벌써 하나씩 더 추가되니까. 근데 여기 T3면 T2냐, 뭐 T4면 T3냐,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 증명이 필요하고 또 증명을 할 만해요.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리공린 이 정도로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T0부터 T4까지도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새로운 분리공리가 나왔는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와서 이것을 이제 그 뭐 새로운 분리공리니까 이 이름이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T4한테 이제 양보해서 T5라고 합시다 이제 하니까 T4가 양보를 안 한 거예요. 이미 나는 T4인데 어떻게 그렇게 양보를 해요? 예.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T3.5가 나왔어요. T3.5. 중간에 들어가니까. T3.5는 뭐냐면은 완전 정칙 AND T1이에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AND T1. 완전 정칙하면 정칙보다 더 강한 조건이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완전 정칙이면 정칙이다라는 사실을 만족해요. 따라서 이 사실을 만족하고 이 사실을 또 체크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증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제 그 분리공리 6개가 된 거죠. 뒤에서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뭘 해봤냐면 T4 공간, 거리 공간은 뭐가 됐냐면은 거리 공간은 정규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벌써. 그게 뭐였냐면 4.2.8이에요. 4.2.8 앞에서 했어요. 뭘 했냐면은 서로 소인 두 폐집합, 거리 공간에서는 서로 소인 두 폐집합 AB가 주어지면 그것을 계집합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다. 요를 했어요. 이게 이제 거리 공간이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정규되고 거리 공간은 T2이기 때문에 T1도 돼서 결국 4.2.8은 거리 공간은 T4 공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클리드 공간은 전형적인
Rn 공간이죠. 그죠? Rn, C 이런 거. 전형적인 거리 공간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클리드 공간, Rn, C, 복소수 이런 것들은 다 뭐냐? T4 공간이에요. T4 공간이기 때문에 다 만족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 얘기를 이제 다시 쭉 써보면 T0, T1, T2, T3, T4 그 다음에 거리 여기서 나중에 T3.5 이렇게 됐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성립하면 동시 조건이 되니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줄 이유가 없죠. 다 이름을 똑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여기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여기 그 거리와 가능 조건을 이제 그 정리를 만들어놨는데 굉장히 어려운 정리죠. 메트라이저블 뭐 세어럼 해가지고 거리와 가능 정리라고 해서 나오긴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증명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봐요. 요 얘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먼저 얘를 뭘 살펴볼 거냐면 이 얘는 요런 얘예요. 요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T1 되면서 T0는 되면 T1이 안 되는 얘를 하나 소개할 거예요. 자, 1번. 얘 1번이에요. 1번이 그런 얘다. 자, X가 1, 2, 3, 4고요. 위상이 공집합 1, 2, 3, X 이렇게 돼 있어요. 에 대하여 자 여기 위상권 X10은 어떤 분리 공리를 만족할 것이냐? T0, T1, T2, T3, T4 이거 어떤 거 만족하는지 보면 일단 T0가 되느냐 이걸 생각해봐요. T0가 되느냐를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두 점을 갖고 올 때마다 한쪽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한쪽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계집합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갖고 온다는 말은 1과 2가 있고요. 1과 3이 있고 1과 4가 있고 2와 3이 있고 2와 4가 있고 3과 4가 있잖아요. 그죠? 자, 4개에서 2개 선택하는 방법이 6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을 갖고 있고 2를 갖고 있지 않은 계집합 G가 뭐예요? 여기 1을 갖고 있고 2를 갖고 있지 않은 계집합 이런 G를 찾아낼 수 있나요? 여기에 G가 1이잖아요. 이 1을 갖고 2를 안 갖고 3을 안 갖고 있는 거. 이건 또 G를 그대로 1로 주면 되잖아요. 1을 갖고 있고 4를 갖고 있지 않은 거 1을 그대로 주면 되고 또 2를 갖고 있고 3을 안 갖고 있는 거 G 이꼴 뭘 잡을까요? 1, 2를 주면 되고 2를 갖고 있고 4를 안 갖고 있는 G를 그대로 1, 2로 주면 되죠. 그죠? 3을 갖고 있고 4를 갖고 있지 않은 거 이게 1, 2, 3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T0가 되네요. 근데 T1은 되느냐? T1이 되려면은 2를 갖고 있고 1을 안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다 없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이제 4개 다, 그 6개 다 없으니까 T1 될 리가 없죠. T1이 안 되면 쭉 안 되는 거예요. 저 관계 때문에. 이런 관계를 물론 지금은 아직 증명을 안 했지만 그래서
T1, T2, T3, T4 다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T1은 정규 엔드 정칙 엔드 T3, T1이 T3였고 그 다음에 정규 엔드 T1이 T4였다 이거예요. 그럼 정칙 정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규 정칙.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정규를 체크해 볼까요? 정규가 되려면은 서로소인 두 폐집합 EF가 주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규부터 보면 자, 폐집합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폐집합은 공집합이 여집합 X 1의 여집합 2, 3, 4 2의 여집합 1, 2의 여집합 3, 4 1, 2, 3의 여집합 4 그 다음 공집합 이렇게 되죠. 그죠? 폐집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서로소인 폐집합 EF에 대해서 EF가 서로소인 폐집합이다면 서로소인 폐집합이라 할 때 G와 H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로소인 폐집합을 갖고 올 수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갖고 오기를 이렇게 갖고 오면 서로소가 안 되죠. 안 되죠. 다 맞나요 이렇게. 결국은 서로소인 폐집합은 갖고 오려면 여기 다 공통원소 4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무조건 공집합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소인 폐집합을 갖고 오면 공집합하고 뭔가가 되는 거고 뭔가와 공집합의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기처럼 EF를 GH가 서로소인 계집합이 존재해서 G는 E를 포함하고 H는 F를 포함하도록 GH를 잡아줄 수 있느냐? 어떻게 잡아줍니까? 공집합은 공집합으로 덮으면 되고 뭐든 전체 집합이 덮으면 되고 요건 반대로 전체 집합과 공집합 이렇게 잡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알게 됐냐면은 우리가 원했던 정규 조건을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G와 H는 서로 소인 계집합이 되고 E는 G에 F는 H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제 X태는 정규 공간은 만족한다 이거. 그래서 정규 공간을 체크해 봤어요. 그럼 정칙은 되느냐? 정칙은 자, 서로소인 폐집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폐집합 F와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갖고 와야 되죠. 폐집합 F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X 이걸 갖고 올 때마다 GH가 나타나가지고 서로소인 뭐예요? 계집합이 나타나가지고 덮고 덮어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 말투로 봐서 안 된다는 느낌이 확 들죠. 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F를 그냥 4 갖고 오고요. 폐집합이 되니까 여기에 원소 안 되는 원소 뭐 있나요? 3을 갖고 와볼까요? 자, 3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이걸 덮고 하는 이런 집합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3을 가지고 있는 계집합은 뭐가 있나요? 1, 2, 3하고 1, 2, 3, 4 있죠? 1, 2, 3하고 1, 2, 3, 4가 있는데 4를 가진 계집합은 1, 2, 3, 4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건 무조건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칙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폐집합 F에 대해서 폐집합 F 이꼴 4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안 되는데 어쨌든 3은 F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G와 H라는 서로소인 계집합이 자 3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X테는 정칙 공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런 예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건 2번이 2번. 뭐가 있냐면은 요게 지금 1번이었고요. 얘 1번이었고 요게 얘 2번이에요. 자, 얘 2번은 뭐냐? x 이퀄 r에서 테라는 여가산 위상. 자, 이거에 대하여 첫 번째 x테는 t0 t1 공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테는 t2 공간이 아니다. t2 공간이다. t2 공간이다.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뭐 사실상 6.1.2에 나와요. 예, 6.1.2에 나오는데 뭐 그냥 그렇고. 자, T1 공간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T1 공간 정의 서로 다른 두 점 x, y, in x, x와 y가 서로 다를 때 g와 h가 존재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자, 이것에 대하여 이게 뭐가 될까요? g는 뭘 잘 잡아오면 이건 x를 가지고 있고 y를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다시 씁시다. 자, x와 y인 x 이퀄 x가 서로 xy가 서로 다를 때, 그죠? 다를 때, 자, g는 잘 잡으면 h를 잘 잡으면 이것은 x를 가지고 있고 y를 갖지 말아야 돼, 그죠? 이거는 x를 갖지 않고 y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것은 둘 다 뭐예요? 계집합, 위상의 원소야,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잡을까요? 계집합이 되면서 x를 가지고 있고 y를 안 갖고 있는 거. 이건 뭐냐면은 계집합이라는 것은 가산집합의 여집합이 돼야 돼. 그럼 가산집합의 여집합을 가지고 올 거고 가산집합의 여집합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x는 가지고 있고 y는 안 갖고 있어야 되니까 y의 여집합을 갖고 오면 돼요. 그러면 한점집합은 가산집합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계집합이 돼요. 그리고 y 이외의 원소는 다 갖고 있으니까 y는 없고 x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거는 뭘로 하면 될까요? x의 여집합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xy에 대해서 하나는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갖고 있고 있지 않고 하나는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 이런 GH 한 쌍이 나타났으니까 따라서 x테는 뭐예요? 제1 T1 공간이다. T1 공간. T2 공간은 어떠냐? T2 공간은 실제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T2 공간은 될 수가 없는 게 자, 여기 x가 r이고요. 태가 여가산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가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1과 2가 있다 칩시다. 1과 2. 그러면 서로 소인 계집합이 존재해야 T1, T2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G가 있고 또 이게 H라고 봅시다. 이게 서로 소니까 분명한 것은 이 바깥쪽이 여가산 위상 공간이니까 이게 뭐예요? 가산이 가산. 그 다음에 H가 계집합이니까 이 바깥쪽이 또 뭐가 될까요? 이제 이쪽이 가산 집합이 돼야 돼요. 이거 가산 집합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산 집합, 합집합 해가지고 R이 나왔으니까 모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T2 공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리법을 써서 뭐 진술을 하면 조금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은 1과 2가 서로 다른 두 원소 이것에 대하여 잠깐만요. x태가 T2 공간이라 가정하면 공간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1과 2가 서로 다르므로 서로 소인 계근방 GH가 나타난다. 이거. 서로 소인 계집합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1은 G에 2는 H에. 그러면 분명한 것은 GH가 공집합이었는데 자, 그 여집합을 취해버리면 이게 R 전체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G 여집합 합집합의 H 여집합. 근데 요거는 가산이니까 가산집합이다. 그래서 R이 가산이니까 모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방향에 대한 그 반례들을 이제 쭉 한 몇 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그 분리공리의 그 동시조건, 그죠? 분리공리의 동시조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T0, T1의 동시조건인데 정리 6.1.2하고 그 뒤에 이제 6.1.4 쭉 나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분리공리의 동시조건들 얘기예요. 연습 문제도 또 나와 있고. 그래서 T0, T1의 동치조건 위상공간 x태에 대하여 x가 T0 공간이다. 거기 T0 공간은 뭐 정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시조건 하나만 볼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점 있으면은 A는 B의 폐포점이 아니다. B는 아니거나 혹은 B는 A의 폐포점이 아니다. 요거. 이게 정리 6.1.2예요. 정리 6.1.2. 요게 정리 6.1.2. 그 다음 두 번째 T1 공간이다. 동시조건. 여기는 이거 and 이게 and예요. 뭐 요거는 정리 6.1.2 다시라고 써놓읍시다. 거의 똑같은 얘기라서. 지금 요거는 혹은이고
요건 AND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조건 하나 또 나오는데 T1의 동시조건은 이미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다. 이미의 X인 X에 대해서 한 점 집합 X가 폐집합이다. 자,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면 두 점 집합도 폐집합, 세 점 집합도 폐집합이죠. 임의의 유한 집합이 폐집합이 된다. 이거. 그래서 임의의 A라는 X의 유한 집합, 유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A는 폐집합이 된다. 이게 이제 성립하고요. 뿐만 아니라 유한 집합이 폐집합이라면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생각할 것도 없죠. 그렇죠? 요 말은 이제 A가 유한 집합이다. 그러면 A는 폐집합이다. 맞죠?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전체 집합도 폐집합 틀림없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돼. 유한 집합과 전체 집합이 폐집합이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계집합의 조건으로 바꾸자면 유한 집합이 여집합이 계집합이다. 그 다음에 공집합이 여집합이 계집합이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실로부터 X상의 여유한 위상이 여유한 위상의 원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집합.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폐집합에 대한 조건인데 이거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은 유한집합의 여집합이 계집합이고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 계집합이다 라는 말하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용어만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이걸 얻어낼 수 있죠. 왜? 유한집합이 여집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 공집합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게 계집합이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로. 그럼 이 사실로부터 또 이걸 얻어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하고.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거 나오고 이걸로부터 이거 나오고 이 두 개는 그냥 바로 덤으로 얻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봐두실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임의의 A라는 X의 유한 부분 집합에 대해서 자 증명을 할 건데 이거는요 A의 도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의 폐포는 어떻게 되죠? A 자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는 뜻이죠? 폐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할 거예요, 증명. 근데 A 도집합이 공집합이면 당연히 A 폐포는 A 자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는 폐집합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역도 성립해요. 역은 증명이 조금 까다로워요.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T1 공간의 동시조건들을 이렇게 이제 쭉 얻어낼 수 있는데 사실 요거 나오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면 이거 나오는 거 이건 볼 것도 없고 자, 요거는 기역, 이거는 니은, 그 다음에 요것을 디귿, 그 다음에 요것은 리을 해가지고 사실상 기역과 뭐예요? 기역이네요.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돼. 디귿,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합시다. 요게 좋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T0부터 잠깐 보시면은 기억에서 그러니까 T0 공리로부터 기억 요거 하나만 해봅시다. 반대쪽도 뭐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자, A, B가 서로 다르다. A, B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지금 A가 B의 폐포에 들어가지 않는다. 혹은 B가 A의 폐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이런 사실을 체크해야 돼요. B가 A의 폐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자, A, B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뭐가 존재하죠? G가 계집합 G가 존재해서 A가 들어가고 B가 안 들어가는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H가 존재해서 혹은 H가 존재해서 계집합이 존재해서 A가 들어있지 않고 B가 들어있는 그런 H가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자, A, B, G 이런 상황이죠. 혹은 A, B, H 이런 상황이죠. 요건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분명한 것은 A가 G에 들어갔고 자, G의 여집합이 B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B는 G의 여집합이 포함된다. 혹은 자, 요건 H의 여집합이죠. A는 H 여집합이 포함된다. 폐포 취하면 요게 G의 여집합이고 요게 H의 여집합이다. 자, G의 여집합은 이쪽인데 거기 안에는 A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집합이 포함되는 여기에 A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이 큰 데도 없으면 작은 데는 당연히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B의 폐포의 원소가 아니다. 여긴 또 똑같이 여기에 뭐가 있나요? H 여집합에는 B가 없죠. 여기 안 들어가면 여긴 당연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작은 집합이라서. 그래서 B가 A의 폐포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기 혹은이잖아요. 혹은 T0 공리가 혹은이잖아요. 혹은이었잖아요. 그럼 T1이 된다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AND로 바뀌겠죠. 여기 AND로 바뀌겠죠. 그죠? AND로 바뀌고 AND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가 AND로 바뀌었어요. T1에서는. 그래서 이 증명은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은 혹은이고 AND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대쪽 이거는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관계. 자, 뭐 T1과 니은 요걸 해봅시다. T1과 니은. 다시 말해서 자, T1 공리로부터 니은을 확인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까요? X인 X일 때 자, 한 점 집합이 폐집합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한 점 집합이 여집합이 뭐예요? 계집합임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한 점 집합의 여집합이 계집합이다. 그럴 때 뭘 하는 거죠? 그 집합의 원소를 하나 가지고 오면 그 원소와 요 집합 사이에 계집합 하나를 찾아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이 계집합임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계집합은 뭐가 되냐 하면은 Y와 X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뭘 했어요? T1 공리에 의해 뭐를 알게 되죠? X를 갖고 Y를 갖지 않는 거, Y를 갖고 있고 X를 갖지 않는 계집합이 나타난다.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y를 갖고 x를 갖지 않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g가 존재해서 계집합 뭘 만족하는 거예요? y를 가지고 있고 x를 갖지 않는 게 있더라 이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집합 g는 뭐가 되는 거죠? g는 y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x를 안 갖고 있으니까 x 이외의 모든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는 포함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한 점 집합 x의 여집합은 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집합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요 집합에서 원소를 자유롭게 갖고 와서 그 원소와 집합 사이의 계집합을 찾아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여기 h다. g다 이거 g. 그 다음에 니은 가정하고 t1 공리 확인해 봅시다. 니은 가정하고 t1 공리. 자, 니은으로부터 t1이 나와야 되는데 요것은 일단 t1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서로 그 어떤 계집합 GH가 하나씩 존재해 가지고 X를 가지고 있고 Y를 갖지 않는 거. 하나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갖고 있지 않은 거. 그죠? 그런 계집합. 또 갖지 않고 가진 계집합. 이걸 찾아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뭘 갖고 올까요? 니은 가정했어요. 니은은 뭐예요? 한 점 집합이 폐집합이다라는 사실 가정했어요. 그러면 한 점 집합의 여집합이 나오면 되겠네요. 한 점 집합의 여집합이 나오면 되겠죠. 이걸 뭘로 잡을까요? y의 여집합. 이것은 x의 여집합. 자, 니은 가정으로부터 이것은 계집합, 이것은 계집합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하나를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갖고 있지 않은 계집합들이 나타났으니까 결국 x는 뭐예요? t1 공간이다 라는 사실을 만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1 공리를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 하면은 요 둘의 관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유한집합이 폐집합이라는 사실은 한 점이 폐집합이면 두 점, 세 점, 네 점 유한집합 당연히 폐집합이고 유한집합 폐집합이면 한 점 집합은 유한집합이니까 당연히 역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 리얼 관계 잠깐 봅시다. 일단 쉬운 게 뭐냐면 리얼 디귿이죠. 왜? 도집합이 공집합이면 페포는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리얼 디귿 잠깐 써보면 자 리얼 디귿 잠깐 써보면 A가 유한집합일 때 A는 폐집합이다. 이유는 A의 도집합은 A의 페포는 A 유니언의 A 프라임이니까 A 프라임 공집합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뭐 공집합이라서 A 됐다. 이거. 됐고 디귿에서 리을로 이게 어려워요. 디귿에서 리을은 이제 유한집합이 폐집합이다라는 가정을 해가지고 뭐예요? 도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죠. 그러면 유한집합 A에 대해서 A에 대하여 자 A가 A 프라임 공집합이 아니라고 봅시다.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죠. 그럼 적당한 X인 A 프라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도집합에 점이 있다는 말은 집적점이라는 뜻이니까 집적점이 하나 나타났다면 이것의 계근방 어떤 빠진 계근방을 갖고 오더라도 A와 만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G를 잘 갖고 왔을 때 이게 X의 빠진 계근방 X의 계근방 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이제 공집합이 될 것을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했으니까 뭔가 모순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계근방 G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빠진 계근방을 가지고 오면 이게 A와 만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집적점이 정의의 모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G를 하나 찾아내면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일단 디귿을 가정했어요. 디귿은 뭘 가정한 거냐면은 유한집합이 폐집합이라는 사실을 가정했으니까 뭐예요? 유한집합이 여집합이 계집합이라는 사실을 가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G를 가지고 올 때는 유한집합의 그죠? 유한집합이 여집합을 갖고 와야 돼. 디귿이라는 가정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유한이 되도록 잘 잡아야 돼. 그죠? 근데 X의 계근방이 돼야 되니까 노란 걸로 씁시다. 자, 노란 걸로. 자, 요게 자, 유한집합이 되면서 자, X의 계근방이 되니까 요 집합은 X를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되죠. 그래야 여집합은 X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갖고 와서 여집합을 취할까요? 여기 유한집합 하나 보이죠? 뭐? A가 유한집합이잖아요. 이걸 A로 갖고 오면은 A에 X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X를 빼버립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X의 계근방이 틀림없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요집합하고 이게 만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안 만나야 될 건데. 자, 보시면 여기 G. 자, G에 G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를 한번 살펴보자. 그럼 G는 뭐냐면은 G는 A 차집합 X의 여집합이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A 여집합 합집합의 X네, 그죠?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거 다시 써보면 A 차집합의 합집합의 X 교집합의 이것은 여집합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만나는 부분은 공집합이니까 필요 없고 이 둘만 생각하면 되네.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의 여기서 여집합이죠, 그죠? 이것은 A 교집합 A 합집합의 X의 전체 여집합이죠, 그죠? 맞나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A를 포함하는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여집합이 만날 리가 없잖아요. 이거 A를 포함한다 이거예요, A보다. 그래서 A 더 큰 집합이니까. 그래도 되고 그대로 이제 그냥 교집합 시켜봐도 되죠. 그래서 그냥 뭐 연산으로 치면은 여기 한 줄 더 써가지고 A 여집합 교집합에 A 뭐 이렇게 교환했다가 공집합이니까 그냥 공집합 이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또 이래도 되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봐도 뭐 쉽게 이해가 되죠. A라는 집합이 있고 여기 A라는 집합이 있고 X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제 X가 이 안에 있다 치더라도 여기서 뺀 거 그것이 여집합이니까 G가 어떤 거냐면은 G가 이런 거예요. 이런. 이게 G다. 이거. A에서 X 빼놓고 A 그 여집합 시킨 게 이게 G다. 이거. 그죠? G와 A가 만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뭐 직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1, T0 했고요. 그 다음에 T2의 동시조건 살펴봐야 되겠죠. 자, T2의 동시조건은 그 정리 6.1.8하고 6.1.6인데요.
자, 6.1.8, 6.1.6 동그라미 해두시고 T1의 동시조건 이것도 잘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 동시조건 T1의 동시조건은 뭐 저 결론들은 뒤에서 그 분리공리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를 증명할 때 저기 많이 쓰여요. 자, 6.1.4를 동그라미 해두는 게 좋겠어요. 6.1.4. 6.1.4예요. 요거 나오면 바로 다 쭉 나오니까, 그죠? 자, 이제 T2 공간. 공간의 동시조건. X가 T2 공간이다. 위상 공간 X태에 대하여 X가 T2 공간이다. 필요 충분. 델타는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X, Y in X 곱하기 X Y 꼴 X, X와 Y가 같은 거예요. 이 대각선 맞죠? 자, 이것이 적공간 X 곱하기 X에서 패집합이다. 여기에 X 곱하기 X의 패집합이다. 필요충분 조건. 이게 6.1.8이에요. 정리 6.1.8. 그 다음에 T2 공간이면 X상의 임의의 수렴 수열은 유일하다. 은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우리 그 실수 공간 R에 성립했던 혹은 C에 성립했던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얘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항상 성립하는데요. 항상 성립하는 임의 위상 공간에서. 그 다음에 여기 성립하느냐? 역은 X의 제1가상 공리가 들어갈 때 X 제1가상 공간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제1가상 공간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T2 공간하고 뭐예요? X항의 수렴수열은 유일한 극한을 갖는다.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죠. 요게 6.1.7의 뭐 유사한 그 결과라고 이제 생각해봐서 6.1.6, 6.1.7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사실 6.1.7을 조금 풀었으면은 요 역방향이 지금 필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필터 딱 보면은 그냥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요거 제1가상 공간에서 수렴수열의 유일한 극한을 가지면 T2 공간이다. 이 사실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필터 얘기 제외하고 하면.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기억이라 하고 이걸 니은이라 보면 T2 공간으로부터 T2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기억 증명하는 거. 이걸 잠깐 보면 자, 델타가 패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패집합 증명은 바로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여집합이 계집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X, Y를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델타 여집합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뭘 찾아내면 되죠?
예, 이런 거 찾아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계집합.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찾아내면 결국 이제 델타 여집합은 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델타는 폐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계집합이다, 폐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어디서 얘기해요? 적공간 x 곱하기 x에서 계집합이다, 폐집합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 x가 있고 y가 있고 x가 있고 또 x가 있고 여기가 델타잖아요. 델타 y 꼴 x. 그러면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네. 그러면 이 xy는 델타가 y 꼴 x 되는 점들의 모임이었으니까 x 이꼴 y 모임이었으니까 여기 여집합이 들어갔다는 말은 xy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요게 y고 요게 x라면 이걸 이리로 옮겨봤을 때 이게 y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이 둘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이게 T2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T2 공간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뭐가 존재하죠? 계집합 G, 계집합 H가 각각 나타나가지고 뭘 만족할까요? 서로소가 될 거예요. 서로소. 그죠? 서로소. 인 계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G 그대로 주고 H를 저쪽으로 다시 보내봐요. 보내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H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찾던 계집합은 뭐냐면은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리면 이게 우리가 찾던 x, y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델타 여집합에 포함되는 계집합이다 이거예요. 왜? 요것은 오픈 계상자잖아요. 계상자. G 곱하기 H다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당연히 기저의 원소이기 때문에 적공간에서 계집합이에요. 그러면서 G와 H에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만날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 계상자 G 곱하기 H가 뭘 만족하게 될까요? 당연히 G 곱하기 H는 계집합이 되는 건 당연하고 X를 갖고 있고 Y를 갖고 있고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델타 여집합이 포함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X, Y가 델타 여집합, 델타에 들어가는 것이 X 이꼴 Y니까 여집합이 들어가니까 다르고 이므로 T2 공리를 써먹으면 공리에 의해 T2 공리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죠? 예, GH라는 서로 소인 XY의 계근방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X, Y는 당연히 G 곱하기 H에 포함되고 델타 여집합에 포함된다. 당연히 G는 X의 계근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고 H는 Y의 계근방이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 포함관계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이 포함관계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포함관계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스타는 자, 뭘 확인해야 될까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간다 해도 되고 여기 안 들어가면 여기 안 들어간다 해도 되죠. 그죠? 일단은 자, 뭐 여기 A, B 할까요? 직접 증명이 되면 그게 더 낫죠. 그러면 자, A, B는 어디 들어간다? 델타 여집합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델타 여집합에 들어갈 자격은 A와 B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델타였으니까. 그렇다면 다르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G와 H가 서로 소잖아요. 그래서 그냥
G와 H가 서로소 임으로 A와 B는 다르다. 그죠? 그래서 됐다. 사실상 그냥 금방 나오죠. 그죠? 자, 요 반대편 T 니은으로부터 T2 공리. 니은에서 T2 공리. 요거는 이제 비슷해요. 해보세요. 자, 이제 저기서 T2 공간으로부터 유일한 수렴 수열의 극한은 유일하다. 뭐 역방향 요건 이제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합시다.